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손 선수가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되레 아동학대로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에 전해드리는 씁쓸한 소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가대표팀 주장 국보급이죠. 손흥민 선수에게 뭐가 돈을 요구하다가 붙잡힌 일당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7일 손흥민 선수가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지난해 6월 20대 여성 A씨가 이 손흥민 씨에게 본인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해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올해 3월에는 다른 남성, 40대 남성 B씨 역시 해당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금전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SNS 등에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공갈을 시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현재 이 A씨와 B씨 해당 여성과 남성은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이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과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뭐 20대 여성은 그렇다 치고 이 40대 남성이란 분은 뭐 하는 분입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냥 해당 여성의 지인이다라고까지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공갈을 했고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남성 역시도 이 사실을 빌미로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금전을 요구했다고 알려지니까 이 어쨌든 긴밀한 관계일 것이다라는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 여성이 뭐 증거라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금전이 제공된 바가 있는지, 네. 언제부터 사전에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던 정황은 있는지, 어떤 빌미로 해서 이런 연락을 손흥민 선수에게 취하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라면서 수사기관도 말을 좀 아끼고 있거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생활 유출이라던가라는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고발한 게 20대 여성 A씨 그리고 40대 남성 B씨 2명인데 지금 경찰에 체포된 거는 20대 여성 A씨 1명이잖아요. 20대 여성 A씨는 일단 공갈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공갈 혐의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공갈은 그러니까 협박에서 더 나아가서 금전 요구를 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것은 상대방,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위협적인 이야기,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나아가 네. 나에게 금전을 주지 않으면 이걸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금전까지 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금전을 요구해서 적용됩니까? 아니면 금전을 받아야 적용됩니까?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면 공갈 미수가 되는 것이고요. 받았으면 공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갈은 금전을 갈취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협박죄보다도 더 높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중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돈을 받아야 또 공갈죄가 인정이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40대 남성 B씨는 돈을 받지는 않은 건가요? 공갈 미수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모든 사실관계는 좀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명백히 피해자라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선처는 없다. 네. 엄정하게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공갈과 협박을 당한 이 손흥민 선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아마도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수사기관의 어떤 정확한 조사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는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지금도 활발히 뛰는 선수 아닙니까? 현재 경기 진행 중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7일도요. 복귀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지금 사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리고 22일 얼마 남지 않았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도 부상에서 얼마만큼 빨리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개인의 커리어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런 일로 또 이제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서 팬들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우리만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축구 팬이 손흥민 선수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 외신에서도 상당히 중요 기사로 다루겠군요. 그렇죠. 글로벌 매체 ESPN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 임신 협박 공갈로 인해서 한국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로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 워낙 또 세계적인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일련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관심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실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상대로 한 이런 공갈협박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사생활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또 이런 점을 노림으로써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농구선수 허웅 씨 관련된 부분도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폭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져졌습니다.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예로 2016년도에는 배우 이진욱 씨도 성폭행 누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요. 이진욱 씨가 검찰에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이거 정말 무죄 맞는 것 같다. 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진욱 씨는 전혀 죄가 없었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단 무혐의 처벌을 받고 나중에 뭐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에게는 이미지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대중들의 관심으로 직결되는 부분, 그 이후에 나아가서 광고 계약 해제라던가 이런 금전적인 손실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세계적인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당시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로부터 고소당한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또 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현진 선수 공갈 혐의 인정하십니까? 류현진 선수에게 폭행당한 사실 맞으십니까? 경찰은 임 씨가 과거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류 선수에게 폭행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류 선수를 협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 씨는 3년 전 류 선수의 미국 현지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류 선수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예전에 저런 경우에는 그냥 뭐 돈 주고 뭐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손흥민 선수의 입장 발표를 보더라도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고 이들이 맺고 있는 그런 계약 관계를 보더라도 뭐 이미지가 실추된다거나 명예가 훼손되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공갈이라던가 협박이 노출이 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빨리 무마하고자 일정 부분 금원을 지급하고서라도 사건을 덮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협박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으로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민사배상을 좀 청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어떤 무고에 가까운 이런 허위사실 적시 같은 부분들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번 또 손흥민 선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논란이 재점화된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 A씨 공갈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직까지는 수사가 정말 초기 단계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이 수사기관의 발표라던가 정리에 따라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손흥민 선수의 주장처럼 공갈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공갈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이 공갈의 횟수라던가 실질적으로 금전을 착복하였는지 받은 금전의 액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형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모든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